네, 안녕하세요. 최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형 건물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도산대로에 위치한 대형 건물이 하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게 금액대가 상당합니다. 1253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매매가가 높은 물건 같은 경우엔, 많은 분들이 잘 보시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나랑 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킵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물건들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건이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또는 100억짜리든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에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물건들을 한번 제대로 분석하고 나서 작은 물건들을 보다 보면은 좀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토지 면적을 한번 봐볼게요. 토지가 457평 정도 되고요. 건물, 이거 연면적인데 한 2243평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엑셀 창을 한번 켜볼게요. 엑셀 창을 켜고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하고 토지 면적이 457평이었죠. 457평이었고 건물 면적은 2243평이었어요. 그리고 매매가가 1253 1253억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 가격이 보통 토지 가격 같은 경우엔 이제 평당 가격을 많이 살펴보죠. 평당 가격을 계산을 하는데 1253억에서 토지의 면적을 나눠주면 평당 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이게 2억 7,400이 나오는데 이거 100만 단위예요. 100만 원 단위. 그래서 평당 가격이 평당 2억 7,4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가격 자체가 적당한 가격인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이 해당 지번 근처에 있는 매매된 사례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럼 주변 매매된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매매된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도산대로 307 여기 도산대로 307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인데 이 주변에 매매된 사례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2년 5월이죠. 작년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한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2년 전 21년 2월에 한 2억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년 5월에 한 2.5억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거래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지금 2.7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2.7억에 낙찰이 됐는데 뭐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낙찰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원래 엑셀 창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창을 열어서 토지 가격이 2.74억에 평당 2.74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변 거래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익률을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율이 아니라 수익률이죠. 수익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일단 근린상가 같은 경우 뭐 구분상가죠. 구분상가 같은 경우엔 수익률이 최우선이죠. 왜냐면은 수익률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구분상가는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엔 수익률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토지를 깔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핵심이 토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한 필지 위에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1층짜리 건물이 있고 현재 이 건물의 수익률이 한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 근데 현재 시장에서 예적금 금리가 한 4, 5% 정도 되잖아요. 4, 5%. 저도 지금 한 4%짜리 예금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수익형 부동산 1%짜리가 있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4%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1%짜리와 4, 5%짜리를 비교를 해서 했을 때 당연히 이 투자안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1%짜리는 거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도 거래가 됩니다. 자, 왜 거래가 될까요? 거래가 되는 이유는 미래의 바뀐 모습을 상상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현재는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이 있지만 이거를 다 때려 부시고 자,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층에서 5층짜리.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률이 4%로 맞춰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에는 뭐 토지 매입원가 플러스 뭐 건축비 다 고려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층짜리 건물 자체가 기존에는 수익률이 1%였는데 이게 4%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일 때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4%가 될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투자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깔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엔 현재 상태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뀔 거, 변모된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의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살펴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자, 이것저것 알아야 되는데 일단 건물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을 디스코에 들어가서 여기 건물을 눌러보면 층별 면적이 나와요. 층별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가 불가능한 면적이 있거든요. 여기 지하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어디 있냐면 자, 주차장 면적이 여기 379평, 지하 2층에 379평짜리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기계실, 전기실이 179평이에요. 379179죠. 자, 이거 기입해 볼게요. 제외 면적이라고 해서 379, 그 다음에 179죠. 이거를 합하면 558평입니다. 이게 제외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연면적에다가 전체 이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하면은 아까 저희 2243평에서 558평을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 가능한 면적이 1685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을 보면은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건물을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하가 있었죠. 지하 1층부터 만약에 지하가 뭐 n층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임대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 일부를 임대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를 시켰다. 그런데 건물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에는 뭐 엘리베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아니고 화장실. 토일럿, 화장실, 엘리베이터라든지 화장실 이렇게 사용하는 공용 면적이 있죠. 그래서 보통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60% 그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전용률이 60%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용률이 60%다 라고 하면 전용 면적이 있겠죠. 전용 면적이 1685에서 60%를 곱하면 1011평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평당 임대료를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원을 가정하면은 임대료가 산출이 되겠죠. 임대료는 1011평에서 10만원을 곱하면 약 1억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수익률은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이건 월임대료예요. 월임대료 12개월에 곱하고 연 임대료를 산출한 다음에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의 공식에 따라서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은 자 임대료에서 10개월을 곱하죠. 거기서 매매가가 아까 1253억이었죠. 나와줍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 수익률이 0.97%가 나왔습니다. 0.97%. 그렇죠? 1%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건물의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건물의 사진을 한번 봐볼 건데 이게 해당 건물이거든요. 이 네이버 맵을 켜놔서 한번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여기 5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5개 간판. 여기 보이시나요? 5개 간판. 보통 테헤란로라든지 도산대로 이런 데 가면은 상업지역에 이렇게 5개 간판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 5개 간판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몇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에 가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면은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수익률, 이게 수익률 아까 적어놓은 게 사라졌네요. 그러면 수익률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수익률은 아까 임대료였죠. 임대료 곱하기 12 매매가 곱하기가 아니죠. 빼기 보증금. 근데 우리가 지금 5개 간판이 있었죠. 여기에 5개 간판. 그럼 광고 수입이 붙겠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 여기 0.97% 여기 계산할 때 보증금은 고려를 안 했거든요. 보증금 일부러 고려를 안 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서 보증금을 차감을 할 수 있죠. 차감을 하게 되면은 분모 자체는 낮아지고 분자 자체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0.97%로 산출이 됐지만 이거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수익률 자체가 현재는 0.97%지만 이게 만약에 한 2%라든지 한 3% 뭐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괜찮은 투자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1000억이 넘어가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엔 보통 이게 단타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1000억짜리를 누가 1년, 2년 이렇게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보통 장기로 들고 가거든요. 장기로 들고 갈 때는 보통 연도별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살짝만 보여드리면, 자, 1차년도 있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쭉 가고 연도별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겠죠.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들을 계산을 하고 이걸 토대로 가치평가를 합니다. 건물의 가치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평가한 것과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만약에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은 매입을 하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높아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다. 그럼 이건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형 빌딩을 현재 상태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상태는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형 건물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작은 건물들을 보다 보면은 좀 더 분석하기가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대형 건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